우리 회원님 중에 어떤 분이 큰아이가 있대요. 그런데 지금 둘째를 임신 중인 거예요. 둘째를 낳으면 큰아이가 사랑 뺏겼다고 분명히 질투 올라오고 애정결핍 올라올 텐데, 헤라님 둘째 아이 낳고 내가 큰아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둘째 아이를 버려둘 수도 없고 갓난쟁이인데 걔를 안고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아이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서 제가 그거를 동영상으로 올려드리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그 요령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큰아이가 상처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밖에서 엄마가 큰아이랑 작은아이를 유모차를 끌든지 이렇게 업거나 안고 큰아이를 데리고 다니면 큰아이의 눈을 보세요. 골이 나 있어요. 동생한테 엄마 사랑 다 뺏겼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입이 나오고요. 속이 상한데 엄마한테 말을 못해. 애 버려 이럴 수도 없잖아. 동생인데. 그치? 지가 생각해도 그건 말도 안 되거든. 버려 할 수는 없고 가짜니 그렇고 버리자니 안 되고 어떻게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냥 곤란 상태로 다니는 경우가 많고 슬퍼. 엄마가 나를 안 봐줘서 슬퍼. 이런 상태가 참 많죠. 첫 번째 만남이 중요합니다. 엄마가 아이를 낳고 그냥 아이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큰아이가 들어와서 그 모습을 보게 하면 안 돼요. 보는 순간 큰아이는 어떻게 느끼냐면 엄마가 쟤를 사랑하는구나. 내 엄마를 저 아이가 뺏어갔어. 그러니까 내 동생이란 인식보다는 경쟁자로 인식하고요. 질투심이 먼저 올라와요. 해코지하고 싶고요.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자기를 버렸다는 마음이 또 들어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아이를 낳으면 옆에 이렇게 누워두세요. 누워두고 큰애를 오게 하세요. 그런 다음에 큰아이를 먼저 안아주세요. 엄마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엄마가 너를 정말 보고 싶었는데 엄마가 네 동생을 낳느냐고 너랑 좀 떨어져 있었지? 하면서 아이를 소개하는 거야. 네 동생이야.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 동생이란다. 예뻐?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 동생을 강조해야 돼요. 네 동생이라 예쁘다. 아무개 동생이니까 너무 예쁘게 생겼네. 반갑지? 라고 먼저 인사시켜 주세요. 만져봐. 그리고 터치하게 하세요. 팔다리 이렇게 만지게 하세요. 그런 다음에 근데 아기는 아무것도 못해.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어 너처럼. 그래서 엄마가 안고 젖 먹이고 막 다 해줘야 되거든. 근데 엄마가 이 아기를 더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네 동생을 더 사랑하는 게 아닌데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주는 것뿐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엄마가 네 앞에서 네 동생 한번 안아봐도 괜찮니? 이렇게 허락을 구하세요. 그럼 아이가 좀 만져보고 이렇게 하다가 이쁜 마음이 생겨요. 지 동생인데 핏줄이 땡기니까. 그러면 안아봐도 좋다고 허락을 하면 그때 안아보세요. 이렇게 안고 네 동생이지? 우리 누구의 동생이니까 엄마가 이뻐하는 거야. 너를 닮아서 이렇게 예쁜 거야. 이렇게.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구하고 항상 관심을 줄 때 큰아이를 먼저 관심을 주고 둘째 아이를. 예를 들어 시간 분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헤라님 내가 몸이 하나라도 모자라죠. 걔를 보고 얘를 어떻게 봐. 그게 아니라 얘를 보기 전에 기저귀 갈고 뭐 하기 전에 항상 얘를 먼저 안아주고 그리고 엄마는 너를 더 사랑한다는 걸 표현을 해주고 얘는 힘이 없다는 걸 얘기해주고 그런 다음에 갈아주고 애를 갖다 입히고 씻기고 요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둘째 아이 낳고서 큰아이가 팽개쳐졌다는 마음이 들지 않게 버려졌다는 마음이 들지 않게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돼요. 우리 견성위원님들은 제가 이런 강의 안 해도 또 이런 강의 들어도 금방 와닿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수행하면서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얼마나 많이 느끼고 살았는지 여러분 알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엄마가 여러분을 방에 내비두고 그냥 출근했을 때 손을 뿌리쳤을 때 자기를 내비두고 동생을 안았을 때 뭐가 느껴집니까? 엄마가 날 버렸다는 그 비참하고 서러운 마음을 많이 느껴보셨죠? 그 마음을 자식한테 각인시키고 싶지 않으면 둘째 아이를 낳았을 때 이렇게 섬세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마음으로. 그런데 이게 여러분 쉬울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런데 마음 공부를 하지 않은 많은 분들은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아이를 자기 소유물로 치부하고 또 아이한테 그렇게까지 배려하는 거에 대한 이해를 못해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를 인지를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마음 공부가 되어 있어야 이 아이가 얼마나 상처받을지를 자기가 이해하고 그리고 큰아이와 둘째 아이가 서로 사랑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게 너무나 필요한데 그 중간 역할을 내가 해야 된다는 거. 부모가 잘하면 그게 잘 되죠. 그거를 각성으로 알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는 말을 이해하고 실천하기가 쉬우세요. 그렇지만 마음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실천도 어렵고 마음을 느끼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섬세한 배려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육아가 너무 중요해요. 사실은 제가 동영상으로 육아를 몇 편을 올렸는데 더 많은 분량의 내용을 올려야 되죠. 차후에 그거는 육아 서적을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려고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큰 성공을 했어도 자식 농사를 잘못 지면 그 사람의 인생은 잘못된 거죠. 그런데 자식을 키우는 게 세상에서 최고 어려운 거예요. 가장 예술이에요. 예술적 감각이 필요해요. 이 밸런스죠. 너무나 다 잘해주면 애가 아주 이기적이고 못 쓰는 애가 돼버리고, 그렇다고 막 너무나 가혹하게 하면 애가 모질고 냉정한 아이가 돼버리고, 이게 적당해야 돼요. 품으면서 적당히 힘도 들게 하고 고생도 시키면서 엄마 마음 아빠 마음 느끼게도 하고, 사랑도 주되 너무나 지나치지 않아서 집착이 안 되게 해야 되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자식 키우는 게 예술이에요. 안 배우고 할 수 있다? 오만이죠. 그래서 자식 키우는 거를 배우지 않고 마음 공부를 통해서 배우지 않고 키웠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 자식 때문에 속 썩는 부모들이 너무 많잖아요. 거의 다라고 할 정도로 많아요. 왜? 자식은 그냥 내 로봇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조종하면 아무 감정 없이 네, 영어학원 가, 네, 동생 잘 봐, 네,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마음이 있어요. 자식도 인격이 있어요. 그들도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모욕받으면 수치심과 열등감 느끼고요. 사랑받으면 기쁘고요. 사랑 못 받으면 서럽고요. 그 마음이 있죠. 그 마음을 잘 다룰 수 있어야 자식 농사를 잘 짓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결혼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사는 부부들은 자식 낳기 전에 꼭 마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하셔야 돼요. 꼭 해야 태교도 잘할 수 있고, 애 낳고도 어떻게 키우는지 알고 키워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고, 나중에 자식 때문에 속 썩지 않고, 나중에 큰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혼 남녀 여러분, 마음 공부 좀 하세요. 특히 결혼한 분들, 자, 우리 아기 갖자 그냥 대책 없이 갖지 말고 마음 공부 좀 해서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 알고 키우시는 현명한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